원스텝 8번이요.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래도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그래프로 접근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로 접근한다고 하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가 3x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조 증가 함수예요. 그죠?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최소값을 갖고 그게 1이죠.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의 곡선일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그런 상태로 보인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이 점이 0,1이기 때문에 얘는 y는 뭐겠어요? x 플러스 1이겠죠. 자, 1,k는 어디를 지나가는 점이냐면 x는 2를 지나가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x는 1이라고 해볼게요. 좀 멀리 잡을게. 그럼 잘 안 보이니까. 알겠지? 얘를 x는 1이라고 하면 1,k는 2 위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은성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3개의 접선을 그으려면 여기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잡으면 접선을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는 1,2죠. 여기는 얼마예요? 1,3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점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때는 접선이 저 위에 건 몇 개, 2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K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M 더하기 N은 5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사실상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빠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접선,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에 트레이닝이 충분히 안 된 아이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왜 3개인지 동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접선의 기울기 1이니까, 근데 1 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더욱 어렵습니다. 3개 나온다고? 막 약간 뇌절이 오는 느낌? 왜냐면 얘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접선이 나온다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근데 실제로는 변곡 접선의 이 x는 1과의 교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 함수 x는 1과의 교점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3개가 있다. 이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여도 있구나 이러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접점을 t,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1, t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얘랑 1,k 사이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동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t-1분의 t의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k, 이게 3t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 방정식이 3개의 식을 가지면 접점이 3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이해하시죠? 이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k만 한쪽으로 넘겨서 3차 함수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식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림으로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판단이 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빨리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요. 그죠? P는 A에서 출발하여 A, B를 몇 초, E씩 움직여 T까지 한다는 말은 여기가 ET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0-ET란 말이죠. B는 B에서 출발하여 가니까 여기 그냥 3T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20분에 11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그냥 T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저거 어차피 B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라서 그냥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 정사각형의 면적에
10분의 11이라고 생각해. 아니 맞나? 10분의 11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아, 저 삼각형이 아니구나. DPBQ구나. 미안해요. 문제 안 읽어서. DPBQ의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 20분의 11이라. 그럼 나머지가 20분의 9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나머지가 20분의 9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ET하고 여기 20-3t를 가지고 저게 t가 무슨 뜻인가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20분의 9가 되는 거니까 B가 절반이 되려면 20분의 2t 곱하기 20분의 20-3t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네. 불편해서 네.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아무튼 저건 그냥 t가 어디냐 얼마냐 이거 알려주는 정보니까 이거 이용해서 t만 찾으시면 되고, 실제로는 st가 3t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니까 그냥 10-t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 미분해서 그 t 대입하시면 답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계산 제가 안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죠. fx와 실수 t에 대해서 t의 좌측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 미분 가능이다. 근데 이건 사실 많이 하던 거라서 맞췄어야죠. 문제를 문제 그냥 안 봐도 아는 문제. 너 이런 느낌이지. 사참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사참수니까 얘가 이제 극점이 꼭 있냐 없냐 이런 건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t의 좌측에서의 최대값을 선택하게 할 건데, 그럼 그래프가 최대한 복잡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극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미분 해볼까요? f'x는 -12x의 세제곱 더하기 12a-1 x의 제곱 더하기 12ax 이러니까 얘를 -12로 묶으면 12x로 묶을 수 있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해서 x 마이너스 a 해서 정말 극점이 3개 다 있거든요. 그리고 마일 0 a 대소 관계를 만족하죠. a가 0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치도 다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생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t가 있으면 요 왼쪽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이것 자체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t가 여기 올 때까지.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도 여전히 얘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함수를 유지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t가 여기 오더라도 여전히 상수함수를 유지하고, 그러다가 t가 여기에 오는 순간 다시 이렇게 스위칭이 되죠. t가 여기 오는 순간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발생해서 문제의 조건에 위배되죠. 이미 알았어야지. 안 그려보고 알았어야지. 우측에 있는 극대값이 좌측에 있는 극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문제의 쟁점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극대값은 -1,2a 더하기 1이고요. 얘는 a, a 4제곱 더하기 2a 세제곱이에요. 계산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a 4제곱 더하기 2a의 세제곱이 2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푸는 거잖아요. 됐니? 얘 인수분해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a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0보다 같다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a 양수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a 더하기라고 얘까지 다 죄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양수고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6번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요. AD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BP와 CP의 최소값. 이건 이제 이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죠.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여기를 1-x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BP의 길이는 BP 얘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루트 1-x의 제곱 더하기 1 이건데 어차피 근호 합칠 수 있잖아. 근호 합치면 4차함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4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때 x는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풀면 될 거 아니야. 0과 1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는 다들 시도해 봤을 것 같아서 여기 a 잡고 여기 b 잡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1이죠. 그죠? 네, 똑같은 거 쓸 건데 BP와 CP의 곱을 A랑 B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은성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없다고? 코치-슈왈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얘가 AB 더하기 1보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AB 보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산술기 쓰면 되죠. 그러지 않니?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러니까 AB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죠? 네, AB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4분의 5 4분의 5 쓰면 되겠죠? 네, 답이 4분의 5네요. 제곱근 있으니까. 그래서 4차함수 미분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죠. 배웠으니까 써야지. 그치? 응? 4분의 1이 뭐냐고요? 무슨 말이야 그게? 답이 4분의 1이라고요? 네. AB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4분의 1 어디서 나왔냐고요? 여기서 나오지. 이게 1인데. 그죠? 예. AB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재밌게 풀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고요. 이게 웃긴 게 미적분 가도 그렇거든요. 미적분 가서 도형 막 최대 최소 구할 때 다 죄다 미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산술기하나 코시-슈왈츠를 이용하면 간단히 풀리는 케이스가 꽤 되는데 잘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기계처럼 풀기 때문이죠. 위에 문제 이렇게 풀었으니까 아래 문제도 이렇게 풀겠지. 그 밑에 문제 그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항상 모든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에 있는 문제와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유형서들이 비슷한 문제를 몰아넣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손가락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늦게 느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위에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건 좀 안 이렇게 풀고 싶은데 물론 매번 성공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좀 더 수학이 잘 늡니다. 9번은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못하냐면 아니 선생님 이 새끼 퐁 빠뜨려 버리면 최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림 보고 이제 문제 이해하니까 그럼 글자 안 읽으니까 그런 거지. 그림의 어디에도 정육면체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니 얘가 이게 좀 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개 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들어가겠지. 무슨 말이야, 알겠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애를 밀어 넣어야
얘가 최대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마치 저게 이제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럼 저게 고정된 크기면 당연히 이걸 최대한 밑으로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죠? 예. 뭐 이게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겠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한 모서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변화하는 거죠. 크기가 변화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 적당히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간주해보면 최대니까 더 이상 눌러서 안 들어갈 때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디에 있고 모선이 그리는 이 옆면에 있고 얘도 옆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입체도형이에요. 옆면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안 닿아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거 있거든. 구를 그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육면체가 내접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안 닿았는데요? 선생님 이거 안 닿았는데 뭐 이상한 얘기라고 했는데 요 앞으로도 이렇게 곡면이 있잖아. 이렇게 닿은 거지. 입체도형이니까 요 앞으로도 이렇게 곡면이 있잖아. 닿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그렇다. 그래서 저렇게 완전히 닿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체도형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제 입체도형 상태를 해석하기 힘드니까 단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자를 거냐의 문제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밑면의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얘들이 이 끝에 딱 걸리기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자르고 싶다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잘랐다고 간주해 보면 단면은 이런 느낌으로 얻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들어오는 거죠. 닿아야 되는데 왜 안 닿은 것처럼 보이죠? 제 마음 아시죠? 네. 자, 이렇게 닿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걸 x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루트 2x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여기가 루트 2분의 1 x가 된다는 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3대 6이잖아요. 2대 2의 비율을 만족할 거니까 여기는 루트 2x가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죠. 여기. 여기는 6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겠네요. 실제로 왜냐면 여기에 부피가 필요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vx는 밑면의 면적은 x의 제곱입니다. 좀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x의 제곱이에요. 네. 그리고 6 마이너스 루트 2x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미분 없이 풀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0이고 얘가 3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게 2루트 2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v 2루트 2예요. 그럼 8 곱하기 2 16이네요. 그래서 p는 16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공간지각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13번을 보도록 하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방정식 px.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보세요. 질문자는 저걸 보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학생입니다. 저걸 보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주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배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얘를 보고 너는 gx라는 건 실질적으로 무엇이다? 도함수라는 얘기죠. 누구의 도함수예요? xfx의 도함수죠. xfx를 미분하면 고배 미분에 의해서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이게 될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뭐 기억을 판정하는 건 어려운 게 없죠. 그냥 0 넣어보면 되니까.
0 넣어보면 fx의 그래프는 얘가 말을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0 이렇게 모든 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0이 필요한데 f0이 필요한데 f0 음수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gx는 0의 근은 gx는 xfx의 도함수잖아요. 예. xfx의 도함수니까 그냥 xfx를 그려요. xfx를 그리시면 어차피 원함수에서도 도함수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겠죠. 0, 알파, 베타, 감마. 얘가 지금 y는 xfx인 거잖아요.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 사실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게 0 된 위치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뭐 얘를 p, q, r 잡으면 세 양의 실근 갖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fx는 0과의 공통근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는 0과 알파 사이에 존재하고 q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며 r은 베타와 감마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근을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16번을 보도록 하죠. 이거는 한번 풀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차이스토리에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교점의 개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보겠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보기를 나름 잘 만들어놨어요. 낚시하려고 잘 만들어놨는데 x의 세제곱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면 계속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gt는 1이라는 상수함수겠죠. 맞잖아.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g1은 2이면, 그러니까 t에다가 2를 집어넣는데 교점이 2개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로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려면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좀 그림 못생겼네요. 네.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면 교점이 2개인 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3개인 순간도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3개인 순간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GT가 상수함수이면,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판정하고 나면 디귿을 존나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그렇단 말이죠. 예.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3차함수가 이렇게 극점이 느슨하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인 걸 그었을 때 계속 하나밖에 안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극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가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도 되죠.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밖에 없어요. GT가 2도 불가능해요. 극점이 있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억 니은을 연달아 판정하고 나면 졸라 디귿을 동그라미 치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보기 자체를 고안을 잘해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17번을 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이 사도되는 세 실근을 갖고 f 알파와 f 베타와 f 감마의 합이 음수다. 옳은 걸 골라라. 이게 f 알파와 f 베타와 f 감마의 합이 음수다라고 하는데 대소관계 나와있기 때문에 f 알파는 극대입니다. 극소. f 베타는 극대입니다. 극소, 극대, 극소순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세 개를 더해서 음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셋 다 음수이면 제일 속이 편하긴 할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극대는 양수인데 양수인 극대가 좀 시원찮아서 극소 두 개한테 잡혀가지고 그래도 음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 바로 개소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근을 가져도 저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핵축이 이렇게 있고 대충 그려봐도 이렇게 극소가 되게 미미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뭐 이거 더해봐야 뭐 얼마나 얘가 음의 값을 0에 가까이 당겨오겠니? 음수인 상태가 되죠. 근데 근은 몇 개예요? 4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완전 개소리죠. 예. f 알파가 양수이면 그러면 첫 번째 극소값이 양수이면 fx는 0은 베타보다 큰 식을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극소가 이미 양수였어요. 그러면 극대도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뭐 이따위로 나와야 되거든. 3개 더해서 음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엄청 큰 실제로 값은 되게 작은 그런 극소값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베타보다 큰 실근 여기가 현재 베타인 상태이기 때문에 베타보다 큰 실근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f 베타가 양수이면 알파보다 큰 실근을 적어도 한 개 갖는다. 얘는 이런 거죠. 알파보다 큰 실근 하나 간다고 했으니까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고려해보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보려고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큰 실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감마의 위치가 이렇게 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얘당초 이쪽은 큰 값이잖아요. 얘가 x축하고 교점이 없으면 되잖아.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래야 되거든.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 그래야지 y좌표 3개를 더해서 음을 만들 거 아니냐. 근데 얘도 이미 알파보다 큰 실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알파보다 큰 실근 같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보다 큰 실근 같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번을 보도록 하죠. 20번도 식의 특징을 발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보고 식의 특징을 찾지 못하면 못 푸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f에 x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오, 이 새끼들 치사해요. f에 fx라고 써주면 좀 좋아요.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하락합니다. 그냥 원래 이런 것도 난이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뻔히 적혀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다는 거. 근데 이제 저랑 함수 공부를 그래도 좀 오래 한 친구들은 잘 발견하는 편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역함수 구하는 기법 때문에 그래요. 태우, 그지? 선생님이 역함수 구하는 거 알려줬잖아. 뭘 잘 봐야 돼? x가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를 잘 봐야 되잖아. 그런 거 보는 그냥 습관이 듭니다. 그러니까 x한테 무슨 짓을 한지가 보이죠? 그럼 얘는 뭔데 fx한테 아까 쟤가 x한테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를 f의 합성한 함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역함수를 구할 때 x와 y를 바꾸고 y에 대해 정리하시고 이딴 식으로 가르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항상 최하위권에 있는 학생도 뭔가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 때 뭐가 매우 궁금해지냐면 부등식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fx가 단족 함수냐 이걸 확인해야 되죠. fx가 만약에 단족 함수가 아니라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다 끊어서 해석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발 단족 함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미분을 하는 건데 단족 함수죠. 네. 감수함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 얘는 fx 즉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 어떻게 0보다 크냐?
그래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k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얘 극소이면서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gx라고 잡습니다. g'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서 (3에서) 극소죠? g3을 구해봐요. 슬프게도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극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3,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k를 백날 잡아봐야 될 리가 없다. 우측을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이제 x축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2로니까 한참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데 k가 있으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네, 저게 k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건데 정수 k를 묻기 때문에 그냥 위의 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8을 지납니다. 5를 집어넣어 보면 7을 지나요. 그래서 정수 k 최소값은 얼마다? 5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문제 맞추라고 4가 없잖아. 4가 없다고. 3은 이미 구했을 거고 4가 없고 그 다음 게 5니까 5 넣어서 양수면 5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보죠. 얘는 곡선과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잖아요. 여기가 y축인데 얘를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예. 여기다 얘를 덧대보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y절편도 고정이 아니야. 그잖아. K는 심지어 음수면 안 될 것 같죠? K는 반드시 Y축이 우측에 되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좌표만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0, 얼마예요? 마이너스 6K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말이 되려면 마이너스 6K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K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걸리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0에서만 봤을 때 근데 이 3K가 사실상 그러면 2차항의 개수의 관점이기 때문에 2차항이 사실 여기도 안 될 것 같긴 해. 왜냐면 2차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되나?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막 이렇게 접할 때까지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K의 변화는 얘랑 이 곡선의 모양까지 다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곡선으로 풀이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도 끝에 우리가 한 가지 얻었죠. 무엇을? K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건 괜찮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출제자가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왼쪽으로 옮겨져 있으면 찢어서 두 개를 보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수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관점이에요. 그냥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장치를 감안해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 풀이를 고집하지 않고 그래도 뭐 하나 얻었으니까 왼쪽으로 옮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왼쪽 옮겨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kx의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2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서 얘를 fx로 잡도록 하죠. 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kx입니다. 그러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k가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걸 얻었기 때문에 2k가 k가 어차피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k가 어차피 양수니까 k 양수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그냥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극소값이 여기에서 극소하는 거 알 수 있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저희가 극소인지 모릅니다. 양수인지 알기 때문에 극소인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 f2k를 구해요. f2k를 구하면 8k의 세제곱 마이너스 12k의 세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2죠. 얘가 마이너스 4k의 세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2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수 k가 수구하는 거니까 3분의 1보다 크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1 넣어봐요. 성립하죠. 그잖아. 2 넣어봐요. 성립하지 않죠. 어차피 이 세제곱이 얘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값이 음이됨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뭔가 누가 이걸 진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걸 다시 k에 관한 함수를 보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귀찮으니까. k가 1일 때 한 번 되고 그 뒤로 쭉 안 됩니다. 그죠? 예, 정수 k 개수는 1개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과제들 잘 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교재가 적분 활용까지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과제가 덜 되는 학생이 대다수다. 그러면 기말고사 실무를 볼 거거든요. 수업 중에. 알았죠? 예. 숙제 잘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